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는 2025년 인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경기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되면 발생 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의정부 포천 등도 과도한 쓰레기 양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 과정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양동 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 그리고 뉴스원 이상율 기자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관련 내용 기사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 하루 쓰레기 소각량은 5천여 톤으로 현재 소각시설 4천여 톤을 20%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9개 시군에 1,300톤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립시설이 없는 22개 시군을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현재 매립률이 60% 이하인 5개 시군과 품앗이 매립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인천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를 둘러싼 경기도 시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30년 가까이 운영하던 이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24년 11월 달에 이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가득 차면 주민 피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네. 냄새, 환경오염. 그렇죠. 그리고 이때까지 서울시,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쓰레기를 다 받아왔었는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이제 2024년까지만 수도권 매립지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독자적으로 옹진군에 인천 에코랜드를 만들어서 각자 도생을 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이제 처리를 하겠다. 네네. 이렇게 말을 한 거군요. 그렇다면 또 앞으로 이 쓰레기 대란은 계속 나온 얘기지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 지역인 당장 의정부와 포천 등에서도 수도권 매립지 내 매립 목표량 대비해서 반입하는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현재 의정부를 앞서기는 포천 같은 경우는 원래 쿼터량의 10배 이상을 지금 넣은 상태고요. 네. 의정부도 이제 원래 1년 쿼터량이 3,700톤 정도인데 네. 현재 5,200톤, 5,300톤 가까이 지금 굉장히 많네요. 넣은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게 의정부는 좀 약간 아직 문제가 아닌 게 2018년에도 5,500톤 정도로 갖다가 반입지에 넣었어요. 평상적인 일입니다. 네. 의정부는 그 15톤 정도를 매일 네. 반입지를 보내는 상황이라서 쿼터량이 좀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배달 음식물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면서 또 쓰레기가 더 많아졌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넘쳐나는 쓰레기 감당이 안 되는데 2025년도에는 사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좀 됩니다. 네.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 경기도 입장 궁금합니다. 네, 이제 관심이 주목되는데요. 지난 18일 날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네. 경기도의 환경국장님께서 기존의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을 계속 하겠다. 하겠다. 10년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라. 그리고 또 구체적인 대안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양철민 의원께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도 대응 방안이 너무 미흡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대안을 마련해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받는 쪽에서 안 받겠다는데 네, 보내는 쪽에서는 하겠다. 계속 보내겠다 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경기도의 주장대로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건가요? 2015년에 수도권 종료 협정을 하면서 경기도는 대체 부지를 찾기로 했습니다. 서울 경기는 네. 대체 부지를 찾기로 했는데 만약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매립지에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약을 체결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인천은 그것도 짤없다. 이제 그것도 없다. 안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런데 협정대로라면 15% 정도로 사용해서 잠깐의 숨통은 트이는데 뭔가 다른 대체 부지라든지 아니면 매립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사실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 15%를 믿고 경기도가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계속 보내겠다 이렇게 네.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 경기도가 이런 매립지 사용이 어려울 경우 내놓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23개 시군에서 26개 소각 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4,216톤 그렇게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5년 후에는 소각량이 5,259톤이 더 5,299톤으로 하루 네네. 시설 하루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현 시설 대비 20% 정도 증가하는 20%? 거죠. 네네. 인구는 뭐 줄지도 모르는데 쓰레기는 이제 증가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를 모두 소각을 하려면 아무래도 5년 내에 다른 9개 시군에서도 소각 시설을 좀 증설을 하고 신설을 해야 되는데, 수원이나 그 주변의 4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각 용량을 확충하기로 잘 되어 가는데, 지금 예. 의정부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네네, 지역에서는. 맞습니다. 그 예. 의정부도 지금 포천, 양주하고 이제 그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짚어본 대로 의정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만, 그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둔 상황에 그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의정부시가 또 자일동에 자원 순환 시설을 또 추진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20년 됐습니다. 20년 됐고 당연히 기계도 노후화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그래서 그 의정부시는 그 하루 170톤 정도만 처리하고 30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실제로 의정부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소각 폐기물량은 2018년 기준이긴 한데 145톤 정도? 의정부시도 실제로 소각장에 태우는 거는 120톤 정도일 것이라고 다른 용역보고서에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현재 시설은 모자랄 겁니다. 쓰레기 늘어났고.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의정부시가 정말로 그 220톤이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최초에 그 의정부시가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는 하루에 125톤 정도의 소각 폐기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가 31톤 뭐 그 정도 나와서, 그러면 대충 한 150톤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 365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315일 동안 가동하면 네. 한 220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사실은 그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는 시도는 거의 없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18% 이하가 아마 소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자료라고 갖다 준 게, 의정부시 인구를 원래 45만 잡았는데 49만 명까지 늘어날 거다. 아, 인구 늘어남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구가 안 늘어나도 220톤이고 이제는 인구가 늘어나서 220톤이라니까 좀 약간 뭐 좀 믿기 어렵죠. 아, 네. 예. 뭐 자료를 요청해서 또 받아보신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옮기는 이유가 그 쓰레기를 용량을 늘리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시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가 또 궁금하거든요. 진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아, 네. 이게 한 220톤을 숫자를 정해놓고 민간이 제한을 220톤을 했습니다. 에코리즘에서. 의정부 에코리즘 220톤을 맞춰놓고 숫자 맞추기 장난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숫자를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했다, 시에서는. 그래서 220톤이면 충분할 거다인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또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 사업이 저희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그 해당 자일동, 밀락동, 포천, 양주 여기 있는 시민들이 의정부시의 말을 믿질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인데, 좀 약간 좀 길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일동은 이제 불과 그 수개월 전에 자일동에 이것이 이전하느냐 물었을 때 계획 없다 얘기하다 갑자기 공고를 파악했습니다. 자일동 주민들은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있어서 음식물 처리장 때문에 미세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미칠 노릇이죠. 자일동에 일단은 그 거짓말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20톤이 필요한 이유가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슬러지 태워야 된다. 슬러지 안 태우면 된다 그랬더니 인구가 4만 더 늘어날 거다. 뭐 그때 다르고요. 저희 이 내용 저희도 취재를 많이 했지만 현장에서 좀 주민들 만나보고 하시면 네네. 또 어떤 반응이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자율동 환경자원센터 자체가 광농숲 때문에 네.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법적 문제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 광릉숲이 5km 이내에 있으니까 좀 염려들이 많은데 일단은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최신식 현대화 시설이다 보니까 네. 크게 환경오염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뭐 화재 위험 같은 것도 뭐 전혀 없을 거고 그리고 현재 주택가에 있는 그 장암동에 있는 노후화된 시설도 뭐 크게 뭐 환경오염은 큰 문제는 없다. 그게 이제 의정부시 입장이고요. 그리고 고산지구나 밀락지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불가피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의정부시 입장이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노원이나 도봉에서 연간 이게 의정부뿐만 아니라 노원하고 도봉구 주민들 것도 받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게 연간 뭐 수십억 정도 받던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노원, 도봉, 의정부 다 합쳐서 조금 더 소각량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결단코 반대를 하죠. 광릉 숲세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쪽에다 음식물 처리장 플러스 또 이런 광역 시설이 생기니까 주민들은 아마 이게 직접적으로 추진이 되면 더 격렬하게 투쟁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점쳐봅니다. 포천 주민들 뭐 저도 취재를 했는데 여기 네. 오셔서 반대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포천도 사실 비슷한 상황인가 봐요. 네. 네, 소그룹 주민분들. 그 이유가 의정부에서는 완전 외곽이에요. 네. 의정부에서 이 자율동까지는 굉장히 좀 의정부가 좁지만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붙어 있는 바로 몇백 미터면 소홀이 나오니까 또 고모리가 나오고 네. 또 포천에서는 제일 중심가인 소호읍이 있으니까 그 소호읍 주민들은 또 고모리 그 그렇죠. 상인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네. 그 이렇게 주민들 반대뿐만 아니라 또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환경청과 유사한 내용의 그 소각장 관련 고충 민원 처리 결과를 또 의결서를 첨부해서 의정부에 시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의결서에 따르면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거든요. 네. 이러한 숲이 뭐 이렇게 형성되려면 항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 기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그래서 한 생물권의 보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정부시에서는 반경 300m를 시행했습니다. 환경영향 조사를. 네. 이걸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광릉숲과 척대해서 1년 동안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 의정부시는 또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놓고 주민들하고 갈등을 계속 겪으니까 이게 또 6월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궁금합니다.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의정부시에 주민들과의 협의 사항을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들어서 보완해라. 네. 그리고 또 의정부시는 또 내년 말 정도에 네. 보다 더 보완을 해서 재신청하겠다는 얘기고요. 의정부는 일단 거기밖에 없다 입지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주민들은 좀 광릉 수목원 간의 관계를 조금 더 미흡하게 했다. 그 부분을 보다 더 환경적으로 보다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뭐 그런 조사를 하면서도 계속 뭔가 부족한 게 나타나서 또 추가하고 또 반대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또 포천하고 그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했고 그 본안에 대한 또 그 협의도 마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강유 환경청은 그 의정부시의 전략 환경영향과에서 일부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광릉 수목원과 중요성과 주민의 의견이 좀 미흡하다는 거죠. 네. 기관회장은 그래서 의정부시 우광고시 소각장 입지 정지 자일동부터 반경 5km 그 5km는 그쪽만입니다. 광릉숲 쪽으로 광릉숲 쪽에 대한 5km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자일동의 대기 모델링을 네. 되게 간단한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3차원 입체 모델링이라고 해서 좀 약간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설 용량이 220톤으로 정한 근거를 대라는 거거든요. 네. 이미 환경부는
의정부의 소각장은 200톤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이미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의정부시 자꾸 220톤을 20톤을 주장한다. 이런 네, 그래서 말씀이시고. 그거도 그것까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일동 자원 순환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정부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할까요?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과정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쓰레기 일단 줄일 수 있는 데 줄이고, 네. 그다음에 재활용 확대든 소각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주민들도 협조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일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환경자원센터 때문에 환경자원순환센터 음식물 처리장이 대표적이죠. 선별장, 재활용 선별장도 네. 있고요.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거라고는 저개발이고 혐오시설을 다 더 확충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일동은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수도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포천 소호로 주민들은 광역수목원 보존을 위해서 불편함을 계속 감수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을 통과하는 도로가 너무 좁은데도 숲을 심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체되고 있고요. 이런 이로 지킨 광릉숲의 어떤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생업에도 이제 실제 그런 쪽으로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온다면 뭐 아무 도로가 못 타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다음에 좀 투명하게 좀 일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의정부 포천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네.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시 그리고 네. 하남시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왕숙지구가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루 25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지금 현재 입지 후보지를 3군데 정도 선정을 했고요. 입지 선정위원회를 이제 열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 광주시는 곤지암 일대에 일일 430톤 규모의 소각 처리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이천시에서 반대를 해서 네. 이제 의정부하고 비슷한 상황이네요. 경우입니다. 네. 지금 2017년부터 추진했는데 3년째 지금 조정 갈등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350톤 규모로 건립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협의 중이어서 내년부터 조금 구체적인 단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단 이제 이쪽 의정부 지역만의 문제는 네. 아닌 것 같고요. 인천시가 쓰레기를 박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쓰레기 대란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항상 하는 얘기긴 하고 너무 식상한 얘기긴 한데 네. 일단은 기업의 이익이 가장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살면서 우리 편한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일회용 컵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다음에 뭐 물티슈 뭐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반성하게 되네. 너무 편하고 네. 생수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편한 거 투성인데 그런 거 조금씩만 줄이고 근데 그것이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생산하는 기업도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결국 기업은 많이 팔려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관도 이제 무사한 일로 넘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어떤 제안을 하면 우리는 정말 하고 싶고 좋은 뜻인데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서 반발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시민들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기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 네, 기후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만 주어지면 충분히 하려는 마음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2018년도에 있었던 커피숍 일회용 컵 사용 금지. 그렇죠. 네. 네. 그때 정말 정책 잘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죠. 깨지긴 했지만 시민들은 제도만 마련해주면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업, 그다음에 국가 이런 것도 좀 제도를 만들고 시민들도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죠. 네.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각자 지금 코로나 방역 K 방역처럼 각자 환경 수칙을 정해서 또
실천을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또 각 지자체에서는 좀 인센티브를 강화를 하고 탄소 배출제를 좀 규제를 보다 더 좀 강화도 하고, 그리고 이웃한 뭐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아이스팩을 재활용을 하면 그 쓰레기 봉투를 한 3매 정도를 주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각자 아이디어도 좀 개발을 하고, 만약에 남양주에서 좋은 정책을 하면 의정부시에서는 또 의정부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환경 정책을 발굴하고, 예.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또 우리 후손들한테 지구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반성은 안 되시나요? 좀 많이 반성. 엄청 반성되는. 네, 좀 네요? 오늘 아침에 좀 그러게. 일회용 컵으로 먹고 그 왔습니다. 일회용 죄송합니다. 컵에 그 예. 500ml 물에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의정부시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실 궁금합니다. 일단은 쓰레기 분란이 일어나는데, 자, 의정부시의 전체 쓰레기 재활용률은 무려 55%나 됩니다.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 싶으면 그냥 갖다 태웁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종량제 그 방식에 의해서 배출된 쓰레기의 79%, 80%까지 태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활용된 부분이 13%, 매립이 한 15% 진행됩니다. 근데 그냥 갖다 태운다는 건 아까 시민의식 제가 믿는다고 했지만,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들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으니까 종량제 봉투에다 캔, 유리병, 별거 다 넣습니다. 뭐 그렇죠. 하다못해 소형가전 다 집어넣습니다. 버립니다. 근데 그걸 세상에. 시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초반기에는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분리에 대해서 분리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계도하고 범칙금을 물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의정부에서 한 번도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좀 잘 되는 지자체인 대전광역시를 만든, 대전광역시는 좀 매립의 비중이 높긴 한데, 네. 여기 그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종량제에서 버려진 쓰레기에서 소각이 38%밖에 안 됩니다. 물론 매립의 비중이 좀 높은 건 흠입니다. 매립이 34%, 그다음에 재활용이 28%로 3분의 1씩 분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양은 상대적으로 소각하는 양, 소각장이 크긴 작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소각의 양이 줄이고 재활용을 늘린다면 분명히 쓰레기 감량할 수 있고, 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그렇게 하고, 그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따르라고 해야지, 그냥 그 현수막 몇 장 붙이면서 2025년 매립지 종료, 그다음에 쓰레기가 넘칩니다, 쓰레기를 줄여주세요. 말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주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줄이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일단 저 같아도 약간씩 이제 그 종량제 봉투에 잘못 넣을 때가 있어요. 예, 좀 반성하게 되고요. 많이 반성하시네요. 저하고 계속 반성하셔야겠는데요. 네. 네, 나름대로 이제 분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더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그 플라스틱 등 그 폐기물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매립지 종료 사태, 그리고 잘동 환경자원센터 추진 장기화로 의정부와 포천은 쓰레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